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 9기 수강 중인 우상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권에서 대박을 낼 수 있다라는 조금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이따가 저희 상권을 좀 소개하면서 같이 온라인 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23살부터 지금 제가 현재 30살인데 약 7년 동안 외식업에 종사를 했었어요.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 매장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상권이라고 하는지 그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으로 풀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니스 바베큐의 히스토리입니다. 저희는 산꼭대기에 매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산꼭대기에 매장이 있게 되었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저희 아빠의 꿈이 큰 집을 짓는 게 꿈이셨었는데 양평에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어서 양평으로 이사를 왔고요. 실제로 이렇게 토목을 직접 자르시고 옮겨서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 과정이 한 8년 정도 돼서 집을 완공을 했습니다. 직접 미장 바르고 하시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완성이 일단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양평 힐링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빠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힐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베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었는데 아는 지인분이 100명을 이제 손님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갑자기 이게 저희 첫 손님이었었는데 이때 그 지인분께서 오삼불고기를 편하게 제공을 해라, 밥 한 끼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와서 누가 오삼불고기를 먹고 싶냐, 고기를 구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바베큐를 하자고 아빠에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게 바베큐가 지금의 바베큐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집이 공간도 남고 하니까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하자고 생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도 했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이제 야외에서 바베큐를 먹고 싶은데 당일치기로만 먹고 가고 싶다 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야외 바베큐만 따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1년 정도 이제 지나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생생정보통에도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잘 되는 줄만 알았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무허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이 가게를 접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소를 이전을 해서 부랴부랴 어딘가에 나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면 천막이 이제 야장인데요. 거기 야장을 치고 한다고 저희가 장사가 조금 잘 되었었어요. 처음에 옆에 막국수집 사장님이 이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관련도 없는데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계속 신고를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전. 그래서 이 가게를 또 새롭게 오픈하게 됐는데 한 5년간 한 2번인가 3번을 이사를 하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저희가 다시 처음터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 게 2019년이 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원래 교육업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었는데 가게랑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퇴를 하고 그냥 아예 외식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랑 달라진 점은 2층에 바베큐장을 새로 식당 허가를 아예 제대로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달라진 점은 네이밍이 원래 양평 힐링센터 바베큐였어요. 근데 딱 듣기에도 조금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랑 같이 해서 데디스 바베큐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자고 해서 변경했고요. 가격도 저희가 원래 무한리필로 많이 밀고 갔었는데 1인당 2만원에 좀 박리담회로 국내산을 사용해서 막 팔았어요. 근데 매출은 높은데 실제로 저희가 얻어가는 수익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서 가격도 조금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무한리필은 이제 4인 이상으로 인원 제한을 두어가지고 이제 무한리필보다는 이제 단품으로 1인분씩 판매하는 고객 위주로 변경을 하였고요. 캠핑 스타일로 가는 그 기존의 스타일은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잠깐 해보았는데 여기 가운데 하얗게 보이시는 600이라고 써 있는 데가 저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업장을 중심으로 반경 600m를 상권 분석을 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근데 딱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산하고 논하고 밭이 좀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 올라올 때도 가파른 언덕을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를 눌렀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왜냐면 너무 너무 이제 매장이 없다 보니까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1.5km 반경으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상권 분석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분석도 나름대로 해봤고요. 인구 분석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답은 손님은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저희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요 표는 저희가 올해 매출의 그 성장률 퍼센트를 나타낸 거예요. 그 성장률 그 기준을 삼은 그 매출은 저희가 작년 11월,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저희가 요 매장은 아직 1년이 아직 채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랬을 때 올해 1월, 2월, 3월에는 코로나를 저희가 좀 직격탄으로 맞아서 많이 이제 매출이 빠졌는데 특히나 3월에는 좀 코로나가 그때 많이 확산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95%가 매출이 빠졌다는 건 거의 매출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10명 단위의 소규모 단체 위주가 저희 매장의 특성이었거든요. 타겟층이.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아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김영갑 교수님 유튜브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타겟층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위주로 타겟층을 바꾸면서 키워드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에 온라인 마케팅 시간에서 키워드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희가 리조트 중심이나 호텔 중심으로 하다가 양평 맛집이나 여행지 중심으로 키워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7위 정도에 떠 있었어요. 플레이스가.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돈을 한 300만 원 이상 주고 1위로 올려달라 해가지고 1위에 올렸는데 이번에 네이버 로직이 뒤집어지면서 저희는 7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쌓아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는 네이버 플레이스랑 그리고 블로그에만 관리를 했었는데 카카오 채널도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구글, 인스타도 같이 관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요거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벤트를 했을 때 어떤 거를 했냐면 네이버 영수증이나 예약 리뷰를 했을 때 아이스크림을 2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의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좀 어려운 건데 너무 조그만 상품을 주니까. 그래서 어려울수록 단가가 높은 상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순천 매실 엑기스를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고기 1인분을 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객의 동선을 생각을 해보니까 손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 영수증 리뷰를 하면 고기 1인분을 준다고 하는데 그때 결제를 해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고기 1인분을 먹고 또 뭔가 추가 매출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게 너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가면서 결제를 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거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실 엑기스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얻고 싶었던 효과는 집에서도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저희를 늘 떠올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다은 샤브 대표님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소고기 약고추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거 우리도 하고 싶은데 뭐를 할까 하다가 저희 매장에는 순천에서 나는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순천 매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반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 매실 엑기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디자인을 스스로 다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크몽이라는 데다 이제 의뢰하면 10,000원이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 있으시다면 크몽에 10,000원 주면 해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드렸고요. 아직 저희는 로고를 아직 새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로고까지 새겨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테이블 텐트로 세우거나 하진 않았고요.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을 했고요. 요거는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쉽게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가가 싼 아이스크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실제로 요거 이제 아이스크림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니까 좀 싸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만 구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결과 평점이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좀 유의미한 게 보통 이제 다른 매장들 평점도 제가 많이 봤는데 4점, 5점이 이 정도가 되면 4점은 여기에 한 30%나 40%,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5점을 유도를 한 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좀 5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후기가 좋아서 왔다 이렇게 매장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리뷰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에다가 사진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여기 댓글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달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스 상승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고객님께서는 조금 불만족을 하셨다가 제가 되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드렸더니 내용만 조금 바꿔서 또 별점을 높여서 다시 좋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객과 소통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노력을 했는데 양평 맛집 72에서 50 사이로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까 전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47위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큰 성과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스타 카톡 채널은 크게 신경을 사실 안 썼었어요. 왜냐면 인스타랑 카톡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쿠폰을 뿌리거나 뭔가 이렇게 뿌리는 용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에 손님이 저희 고객 후기를 달아주신 손님들에게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의외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단골이 된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카톡 채널로 또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좀 정의를 해보자고 한다면 온라인 마케팅의 목적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고객의 관점을 이해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추측으로만 고객님이 이러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은 걸 제공했다면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정확히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즈 파악의 사례로서는 반찬 구성이 조금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에 손님이 항상 붙이시는 게 파절이도 없고 파도 없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를 냈는데 실제로 이제 반찬 얘기가 하나도 없고 파를 너무 많이 드시는데 대신에 다른 반찬이 조금 덜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으니까 되게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고 셀프바가 마음에 든다 이런 이제 후기가 또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중이라 어수선하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로는 고객의 관점 이해 면인데요. 제가 고객님들께서 심심하지 말라고 그냥 메뉴판에다 저희 브랜드 스토리를 재밌게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들께서 생각보다 여기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블로그에 쓸 때 요 브랜드 스토리 요거 쭉 다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길게 요거를 다 쓰셨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요거 때문에 신뢰가 갔다 이랬던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제 좀 갖고 가야겠다 저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고기 질이나 숯 구이법 이런 거에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손님들은 그거보다는 뷰가 좋았다, 캠핑 분위기라서 좋았다 요거에 반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저희를 봐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접점 부분이 이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고객님이 공감하시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아무리 많이 제가 제공을 하더라도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과 소통하면서 그 접점을 늘려나가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서 뭐 순위를 올리고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노출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콘셉트를 조금 강화시킬 수 있었고 그 이유가 고객님들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소통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 7년 정도 콘셉트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좀 강력한 거 갖고 가고 싶은데 이게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당일치기 캠핑 여행 이걸로 이제 갖고 가기로 정했는데요. 일상을 벗어난 특별함은 저희의 사명으로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손님들에게 놀러 나왔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것들 그런 특별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캠핑 컨셉을 좀 더 강화시켜서 더 멋지게 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과 같이 고객님들과 소통을 해서 더 접점을 늘려나가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려나가서 그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에 가치를 많이 담고 그래서 고객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고객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